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 자체가 일단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인데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 총 금융시장에는 세 가지가 있죠. 주식시장이 있고, 채권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환율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통화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채권시장도 아닙니다. 바로 환율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시장을 보면서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그 시차는 매우 짧게 나타나긴 하지만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런 모습. 하지만 환율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주식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채권 시장의 방향성을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가 탐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주식 시장을 보시면서 환율 시장 역시 바로 옆에다가 그 움직임 항상 예의주시하시는 그런 습관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달러화는 상승을 하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1325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1300원 언저리 아래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상당 부분 환율이 안정되어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안도감 시장의 상당 부분 불러일으키면서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는 개선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시장 하지만 점차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에 대한 움직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출입이 상당 부분 장기간 조금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등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환율의 상승은 결국 우리 경제 그다지 좋은 부분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거꾸로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결국은 환율 시장 우리 시장에 제공하는 힌트 부분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외국인 수급 관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죠. 수출입 관점에서 하나를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글로벌 자금이 유입을 하느냐 유출을 하느냐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결국 외국인 수급에서 따져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결국은 매도세가 늘어난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을 하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결국 그 판 자금 결국은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달러화는 상승 결국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증가한다라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달러를 매도를 하고 원화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달러화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는 원화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최근의 모습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폭 계속되는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경제 펀더멘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달러 수요가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송합니다.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달러화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 반대로 경기가 개선되면 수출이 증가하겠죠.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달러화의 수요보다는 달러화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
결국 글로벌 수급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상황,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서 환율의 움직임도 움직임이고 그 방향성을 보면서 결국 글로벌 통화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의 방향성을 우리가 조금씩 그리고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 환율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 연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하나의 6월달 FOMC를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를 두고 오늘 저녁 미국의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환율의 움직임이 우리 주식시장의 움직임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빨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장의 방향성 더 나아가서는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포착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점 아울러서 힌트 삼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든지 달러의 가치에도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오늘 밤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기다려온 지표 중 하나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최대 현안을 들어보자라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스탠스가 언제 종결이 될 것이냐. 결국 금리 동결은 언제쯤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요. 두 번째는 미국 부채 한도와 관련된 협상 부분이 되겠죠. 부채 한도. 부채 한도가 결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옐런 재무장관의 경고의 목소리.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여당과 야당 같이 지금 현재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결국 미국 물론 부채 한도가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 부도 위기까지는 가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시장 내 불안감으로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닥친 부분 6월 FOMC는 6월 13일, 14일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아있죠. 그 사이에 사실상 시장 모멘텀의 부재기 당연히 일일비하는 그런 장세 그렇게 되면서 종목 장세, 종목별 순환 장세가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랄지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랄지 여타 식음료주들의 움직임이랄지 이런 부분들 조그마한 이슈들이 급속하게 부각이 되면서 급속한 모멘텀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막상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모멘텀이 금방 식어버리게 되는 이게 바로 종목별 순환 장세죠.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빠른 매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늘 저녁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표에 시장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요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이번 6월달 과연 금리 동결을 할 것이냐. 물론 패드워치에서는 일단 2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9%.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89.1%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요. 여기에 50bp의 인상 가능성은 이제는 그 보기에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게 두 가지 보기. 동결이냐 25bp 인상이냐. 하지만 동결 부분이 89.1%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 금리 동결.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에 우리는 초점을 분명히 맞춰놓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분명히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 시장 내에 있는 세 가지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4월의 고용 지표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빅테크들의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들 모두 조금 안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고 이제 마지막 크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해소됐지만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과연 이번 6월 달 종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6월 중순까지는 가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 뭐 소비자 물가 지표랄지 아니면 소비자 이번 주 말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의 발표랄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일단 오늘 저녁 발표되는 CPI는 시장 전망치는 5%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5%에 대비해서 똑같은 수준 전망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목되는 부분은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많이 급속하게 물가 수준이 내려가는 걸 시장이 바라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의 눈높이는 이 지금 현재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부식시켜주면서 시장 안도레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통화 스탠스가 변화가 됩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물론 시장 기대치입니다만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시장 일단 바로 금융 장세로의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무게중심, 중심점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시총 대형주,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시장 그 상승을 이끌어 나갈 텐데 이런 유동성 장세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한 그런 나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성해 놓는 전략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 앞으로 6월 13일, 14일 정도까지의 휴지기, 모멘텀 부지기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모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오늘 시장 대응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5월에 참 나오기 힘든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를 좀 매수를 하고 기다리자라는 전략 듣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슈가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설탕 가격이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설탕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건 뭐 너무나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브라질 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상악화로 인해서 올해 작물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시장 내에 깔려 있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국제 유가가 여기서 지금 현재 한 75달러, 80달러에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사탕수수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편승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큰 정부 경제 상황이다. 과연 과자 회사, 라면 회사, 그리고 식음료 회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킬 수 있을까의 여부, 여기에 의문을 가지시기 바란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사탕수수 가격의 상승이 분명히 제품 가격으로 100% 전가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러면 그 힘든 부분을 오히려 비용 전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식음료 회사들이 부담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일정 기간 그 부담 부분, 이 부분은 오히려 그들의 마진 축소 또는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과자, 뭐 아니면 식음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의 급속한 변동성 부분, 이 부분 잘 보시면서 여기에 저는 오히려 일일비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큰 흐름, 지금 현재는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식음료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창구 지도 내지는 유연한 어떤 그 이연 제품 가격의 인상의 이연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